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뉴스에서, 부동산 카페에서, 동네 현수막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단어죠. 그런데 막상 둘이 뭐가 다르냐고 물으면 의외로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낡은 동네가 새롭게 변모하거나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이 용어들이 등장하죠. 혼동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금전적 실수로 이어질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특히 본인의 재정적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 규칙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을 알면 전략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알면 잠재력, 위험 기간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모든 잠재적 주택 구매자나 투자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확실히 정리할 것입니다. 3가지 핵심 아이디어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 근본적인 차이. 둘째, 생애 주기. 셋째, 성공 요인. 복잡한 전문 용어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자, 기본 질문부터 시작해 현명한 참여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핵심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부터 다릅니다. 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사업이 아니에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같은 도시 인프라까지 함께 손보면서 동네 전체의 주거 환경을 통째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반면 재건축은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 보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낡은 건물 자체를 교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의 성격도 갈립니다.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 그러니까 도로가 좁고 골목이 얽혀있는 동네에서 주로 진행되고요. 재건축은 이미 도로와 인프라가 반듯하게 깔려있는 지역, 대표적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조합에 들어가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재개발은 강제가입 구조예요. 그 구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동의했든 안 했든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사업의 흐름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반대로 재건축은 임의 가입입니다.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만 있는 아주 큰 관문이 하나 있죠.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이 건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공식 판정을 받아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재개발에는 이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사업의 첫 번째 생사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업의 공익적 성격도 무게가 다릅니다. 재개발은 도시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사업이라 공익적 의미가 강하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 그리고 강제성도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개인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측면이 더 커 공익적 성격이 약한 편이고, 그만큼 규제와 세제도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핵심적인 차이. 기반 시설이 전부다. 기반 시설을 보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건물의 노후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에 해당한다. 재개발은 낡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그런 경우가 많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주변 공공기반 시설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좁은 골목, 공원이 전혀 없는 동네, 낡은 상하수도 시스템, 정부가 전체 배치를 재설계하는 대규모 도시 계획입니다. 목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전반적 주거 환경 개선, 그래서 규제적 지원이 더 큽니다. 재건축은 기반 시설은 양호화돼 주거 건물 자체가 노후 안전 문제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30년 된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데 집중합니다. 주로 소유주 이익의 사적 사업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재개발, 기반시설 열악지역, 공익성 강함, 재건축, 기반시설 양호지역, 노후 건축물 교체, 자격기준, 정부 개입 수준, 소유권 거래 규칙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사업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시작부터 입주까지 10부 25년 긴 항해입니다. 그 항해를 9개의 정거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1. 안전진단, 재건축 핵심. 2. 조합 설립인가? 3. 사업 시행 계획인가? 4. 관리 처분 계획인가? 2주 철거 착공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중홍 입주 이전고시 청산으로 항해를 마칩니다. 각 허드는 리스크를 낮추며 구역 내 자산 가치에 반영되곤 합니다. 사업성은 3가지 기둥에 달려 있습니다. 1. 용적률 여유분. 높을수록 일반 분양이 늘고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D. 기존 평형 구성. 소형이 많으면 납입 기반이 넓어집니다. 3. 조합의 단결력. 갈등은 지연과 비용 폭탄의 주범입니다. 지연은 기회비용을 키우고 총비용을 올립니다. 강한 조합은 시공사와 효율적으로 협상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도 신속히 통과시킵니다. 가치는 종종 어디보다 얼마나 빨리 완주에 달립니다. 세 기둥을 먼저 점검하세요. 앞으로 시장이 마주할 5가지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10년의 큰 흐름입니다. 첫째,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 분당, 일산 등 1990년대 입주단지가 재건축 사이클에 진입합니다. 용적률 상향이 추진되고 선도지구 속도와 대규모 이주 수요의 임대시장 충격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둘째, 공사비라는 새로운 중력. 비용 상승은 분담금과 사업성에 구조적 변화를 만듭니다. 사업성 낮은 단지는 멈추고 공급이 줄며 신축 가격을 지지하는 역설이 생깁니다. 셋째, 도심 회귀와 양극화. 중심 입지 사업은 완주, 외곽은 지연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제도의 잦은 변동. 규제는 사이클을 타지만 입지도 사이클을 탑니다. 다섯째, 인구구조 변화. 모든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수요가 있는 곳을 더 좋게 만드는 사업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실수요자와 예비 투자자를 위한 5가지 조언입니다. 1. 될 곳이 아니라 빨리 갈 곳을 보세요. 단계 속도가 핵심입니다. 2. 단계마다 거래 규제가 다릅니다. 현재 단계와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3. 프리미엄과 분담금을 합쳐 총액으로 보세요. 4. 공사비 인상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에 여유를 두세요. 5. 조합 분위기 시공사 관계 소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리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건물이 아니라 기반 시설에 있습니다. 성패는 속도와 사업성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1기 신도시, 공사비, 도심 회귀, 제도, 인구 구조로 움직입니다. 규제 사이클을 넘어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을 고르세요.